외교관 출신의 캐나다인이 중국 당국에 구금된 데 이어서 대북 사업가로 유명한 또 다른 캐나다인 한 명이 중국 당국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몽환조 화웨이 부회장이 캐나다에서 체포된 뒤 벌어진 일이어서 중국 정부의 보복 조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베이징 특파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천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중국 외교부가 캐나다인 한 명을 추가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죠. 네, 어제 오후에 열린 중국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공개된 내용인데요. 룩캉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 국가안전부가 지난 10일 북중 접경 지역인 랴오닝성 단둥에서 캐나다 출신 대북 사업가 마이클 스페이브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해 체포했다면서도 구체적인 혐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스페이브를 체포한 중국 국가안전부는 정보기관으로 우리로 치면 국가정보원에 해당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군요. 이 스페이버는 어떤 인물입니까? 네, 스페이버는 캐나다의 대북 교류 사업체인 백두문화교류사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단둥에 사무실을 내고 북한에서 열리는 국제 행사에 외국인들의 참가를 주선하는 등의 일을 해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면했던 적이 있고요. 지난 2014년 1월에는 미국 프로농구 선수 데니스 로드만의 방북을 주선했던 것도 스페이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 스페이버 외에도요, 또 한 명의 캐나다인이 중국에 억류돼 있는 상태죠. 네, 외교관 출신인 마이클 쿠브릭이라는 사람인데요. 스페이버가 체포된 날인 지난 10일 베이징에서 국가안전부에 의해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스페이버와 똑같이 중국의 국가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한 혐의입니다. 쿠브릭 역시 대북 관련 업무를 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캐나다인 2명이 한꺼번에 중국 당국에 억류된 상태입니다. 매우 이례적인 건데요. 자, 캐나다 당국이 몽환저우 화웨이 부회장을 체포한 것과 좀 연관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어제 중국 외교부 브리핑에서도 관련 질문이 있었습니다. 캐나다인 2명이 체포된 것과 몽환저우 부회장 사건과 관계가 있느냐고 한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요. 룩캉 대변인은 몽환저우 사건은 캐나다의 잘못된 행동이고 중국 당국이 캐나다인 2명을 체포한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면서 두 사안의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몽환저우 부회장이 캐나다에서 체포된 뒤 같은 날 다른 곳에서 동시에 캐나다인 2명이 체포됐다는 점에서 캐나다에 대한 보복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자, 또 중국에서는 캐나다 상품에 대한 불매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다고요? 네, SNS에 캐나다 상품 불매 운동에 나서자는 글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유명 브랜드인 캐나다 구스에 공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 브랜드 가짜 제품인 이른바 짝퉁이 중국에서 이미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어 별 실효가 없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중국 매체들도 은근히 캐나다 상품 불매 운동을 부추기면서 캐나다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타임스는 오늘 논평에서 캐나다가 미국의 졸개 역할을 계속하면 중국과 캐나다의 관계는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는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캐나다에 대해서만 강경하게 나가는 모양새 좀 낯이 있습니다. 예전 우리 사드 배치 사태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 캐나다 정부에 몽환저우 부회장 체포를 요청한 건 미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미국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습니다. 오히려 2천억 원어치가 넘는 미국산 대두를 수입하면서 미국의 비위를 맞추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런 움직임은 과거 사드 배치 당시 사드 배치를 주도한 미국에 대해서는 유화책으로 일관하면서 한국 때리기만 골몰했던 상황과 많이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